예, 내 옆에 앉아. 우리 재윤이부터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옆에 앉아는 엄청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우리나라 대표하는 동시인 9명의 동시진 모음인데, 일단 이 책 51쪽에 에밀레종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이 책에서 에밀레종이라는 그 이름이 에밀레라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 자신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 에밀레 종이 왜 에밀레 종인지 알아도 그 왜 에밀레 종이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걸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 저번에 에밀레 종을 경주 박물관에서 봤, 봤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그 에밀레 종의 유래가 옛날에 종을 만들 때 어린이들을 많이 거기다 넣었는데 그 어린이들이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에밀레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그런 유래가 생겼고 처음엔 저는 에밀레 종이 에멜레 종을 만들 때 근처에 뭔가 소나 뭐 염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종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종을 울리는 테스트를 해볼 때 염소가 같이 똑같이 매 하고 울어가지고 그 종의 소리랑 합쳐서 처음에는 에밀레 종이 염소의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냥 그 에밀레라는 아이를 집어 넣어서 그 종이 이름이 에밀레라고 들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름이 에밀레일까? 신라시대 때 이름이라 하더라도 그게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김지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에밀레 님이 그렇게까지 뭐 유래나 그런 거를 몰라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어, 6, 106, 106쪽에 나무만 저 혼자 모를 겁니다라는 그 시에서 그 자리를 지켜 살아가는 나무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라는 부분과 그러나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나무의 발을 땅속에 묶은 나무만 저 혼자 모를 겁니다라는 이런 내용처럼 남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준 일인데, 자기는 남이 자기가 좀 뭐 괴로우라고 하는 일인 줄 알고 하는 뭔가 잔소리나 뭐 이런 거 같이 하는 그런 걸 들어보거나 그런 걸 직접 경험해본 경험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맨날 띵가띵가 놀기만 했는데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셔가지고 저를 싫어하셔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그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잔소리했구나 이런 거를 알았습니다. 그럼 이 선배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기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김지효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유, 당연히 있죠. 있는데, 너무 많는데, 어, 기억나는 거는, 많긴 한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많긴 한데 내용이 뭔지 몰라갖고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67종의 별똥별이라는 이 시에서
별똥별이라는 이름, 이런 제목을 이렇게 빼고 들었을 때, 하늘에서 반짝 단추 하나가 떨어졌어요라는 이런 부분 같이, 하느님 무슨 일 있었나요? 누가 서로 멱살잡이라도 했나요? 땅에서 죄지은 사람이 그리로 가서 싸움을 했나요? 말려주세요, 하느님. 이 땅에 싸움 넣어요. 라고 별똥별에 대해서 살짝 좀 설명하고 뭔가 좀 재밌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건데, 이 별똥별이라는 시와 이 하늘에서 반짝 단추가 하나 떨어졌어요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하늘에서 반짝 단추가 떨어졌어요라는 부분만 읽었을 때 자신은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하늘에서 응? 아, 아, 저는 단추가 이렇게 하나 떨어졌을 때 키가 큰 위에, 뭐, 아파트가 근처에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뭔가 옷을 털다가 단추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나온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선배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 토네이도 같은 거가 이렇게 불면은, 이렇게 뭐 다 휩쓸어갖고 하늘 올라갔다가 그 다른 데 떨어지기 때문에 뭐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처럼 뭐 그러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외계인도 우리처럼 옷을 입어서 그 외계인의 단추가 떨어진 거라 해서 한바탕 그 하늘에서 단추가 떨어져 가지고 그런 외계인들도 단추 달린 옷을 입고 다닌다 해가지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지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별똥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멱살잡이나 그런 거를 하고 죽으면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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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단추 같은 게 떨어지면 하늘에서 그게 별똥별이기 때문에 죽으면은 그래서 저는 그냥 별똥별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70쪽에 영화라는 시가 있는데, 이 감독이 하느님 제목이 봄이고 개봉 극장이 지구라서 지구에서 그 하늘이 만드는 그런 영화를 이렇게 봄이라는 영화를 표현한 것 같은데 여기서 봄이 걸어 나와서 다른 것들도 다 초대를 하고 불러냈고 그 다음에 똥덩이들도 불러냈어요라고 했을 때 자신이 만약에 이 감독인 하느님이라면 이 똥덩이들도 불러냈을지 아니면 안 불러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DNA 이야기를 안 보고 그냥 똥덩이들도 불러낼까 말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혜로운 하느님이어도 똥덩이들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안 부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냥 생각하면 똥덩이를 불러낼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또 농사 같은 걸 잘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 미처 그런 생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럼 임지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부터 지혜가 없더라도 그 옛날 이야기를 많이 탐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똥덩이들은 그냥 식물에 강하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가지고 불러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 재윤이가 네 편의 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재윤이가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그 시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 지우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지금 금방 살펴봤던 영화라는 시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라는 시에서는 결국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 거야? 음, 똥덩이들이 필요 없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지친 풀들이나 나무꽃들에게 영양제처럼 자연에 필요한 거다.
그렇지. 요 이야기는 영화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사실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재윤이가 말했듯이 똥덩이들의 이야기들이라고 해서 아니 웬 똥덩이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라고 해서 사람들이 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들 근데 반해서 여기서 보면 겨우내 지친 풀들, 나무들, 꽃들에게 영양제 먹이는 일거리를 주어서래요라고 해서 이 똥덩이들이 그 쓸모 있다, 쓰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문장. 하나님이 만든 영화에는 잘라내는 게 없대요라는 문장이 뜻하는 바가 뭘까? 지우는 어떻게 생각해, 이 문장에 대해서? 이 문장을 다른 말로 바꿔 설명하면 하나님이 만든 영화에는 잘라내는 게 없대요. 하나님이 만든 거는 편집하는 게 없대요. 그냥 쭉 이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로 쓰였냐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거니까 생각났습니다. 해석을 해보라고 의미를. 사람 인생에, 사람 인생에 뭔가를 잘라내거나 그런 인생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 이야기는 사람의 인생처럼 뭔가를 잘라내는 게 없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 잘라내는 게 없는 거야? 실제 영화 같은 데는 이렇게 편집을 하잖아. 영화 같은 거는 막 찍은 다음에 편집을 해가지고 영화 상영을 하잖아. 이거는 사람의 인생 같은 거나 뭐 그런 것처럼 그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사람의 인생처럼 이번 거는 편집 없이 가보자 한 것 같습니다. 시우 네 인생을 만약에 편집할 수 있다라면 편집하고 싶은 데가 없어? 제가 없어 흑역사가? 생겼어요? 그 편집하고 싶은 부분이 없어? 다 네 인생에 있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이 만든 영화에는 잘라내는 게 없게 편집할 게 없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자, 재윤이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사람 인생에서 그 좋은 것만 있냐. 나쁜 것도 있지. 흑역사가 무조건 하나는 있다. 그러니까 잘라내고 싶은 거가 있더라도 그래도 그거는 살아야. 그것도 넣어야 한다. 흑역사가 있지만 아무래도 넣어야. 자, 물론 그게 잔인한 걸 지우가 수도 있고 말한 더러운 걸 수도 것처럼 잘라내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좋은 것만 있을 수 있냐, 나쁜 게 있다. 그러니 잘라낼 게 없다라고 지우는 그렇게 해석했거든. 재윤이 그런 지우 해석에 대해서 이 씨가 지우의 어떤 그런 생각이라고 봐? 아니면 다른 생각이라고 봐? 이 하나님이 만든 영화는 잘라내는 게 없대요라는 말이 재윤이 어떻게 생각해? 전, 음, 저는 그 사람들은 음, 지친 풀들, 나무들, 꽃들에게 영양제를 먹이는 일거리를 주어서래라고 음, 진짜 지혜롭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그냥 뭐 봄에 뭐 그냥 모든 걸 불러내가지고 음,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내보내 그 봄이라고 만들어서 그 영화를 했는 해가지고 음. 잘라내는 거 없이 그냥 그 봄의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똥똥이들도 그냥 불러서 그냥 불러놓고 사람들은 뭐 좀 지혜롭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들을 불러내가지고 그냥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 의도가 없이 그냥 다 그냥 불러냈다고 아무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이 오히려 지혜롭다고 재현이는 그렇게 해석한 거야. 네. 자, 지우하고 재현이 그렇게 했었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해석이 좀 다릅니다. 자, 아, 하나님이 만든 영화에는 잘라내는 게 없대요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만든 영화에는 잘라낼 게 없다. 잘라낼 게 없다는 얘기는 잘못된 게 없다. 어? 그러니까 완벽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다 해서 하나님이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다 초점을 두면 반면에 하나님에다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는 게 없대요라고 하는 것들은 똥을 사람들은 잘라내고 싶어 하지만 똥조차도 쓸모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양제 먹이는 일거리를 주는 것처럼 쓸모 있는 일이다. 그래서 아까 지우 부분에서
흑역사를 잘라낼 수 있으면 잘라내고 싶은데 뭐 누구나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우가 그 겪은 흑역사조차도 지우의 삶에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 한 거다. 즉 지난주에 코로나19 겪어서 얼마나 지우가 힘들었어. 그러면 사실은 코로나19를 겪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겪는 거를 없애버리는 지우의 삶을 지우는 뭐 그럴 수만 있다라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 코로나19 안 걸리는 거. 반면에 또 아까 지우 같은 경우는 누구나 코로나19 같은 병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19 걸렸더라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글은 선생님의 해석은 그게 아니라 코로나19가 걸린 거에는 다 그것도 의미가 있다. 지우가 코로나19를 걸림으로 인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거나, 아, 학교 가는 거라든가 사람 만나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거나, 그래서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우에게 그러한 그 코로나19 걸리는 그런 경험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지우, 아니, 근데 음, 아까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얘기, 아니, 어떻게 신이 음, 아무리 신이더라도 음, 신 잘못하는 일이 있지. 음. 아니, 제우스나 포세이돈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갖고 그래갖고 잘못한 적이 있잖아요. 신도 잘못할 수 있는데. 어, 근데 왜 무조건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 지우가 생각하는 신은 뭐 신도 잘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 시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웬 똥이냐고 뭐야 잘라내라고 했지만 하지만 그 똥이 겨울에 지친 풀들 나무들 꽃들에게 영양제복의 일거리 주어서래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만드는 영화에는 잘라내는 게 없대요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지우가 생각하는 신과 달리 이 시인이 생각하는 신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전지전능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우가 말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누구나 틀릴 수 있다 이거는 그 누구나는 신이 아닌 누구? 인간, 사람, 사람이 그런 거고 사람과 아니, 달리 그게 아니라 신은 신도 그거 할 수 있다니까요. 응? 신도 응. 잘못을 할 수 있다는데 그건 왜 지우 네가 생각하는 신이지. 그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간과 비슷한 신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디 지우가 교회나 성당 가갖고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 아마 지우 거기서 몰매 맞을걸? 너가 만약에 중세 시대에 살았으면 너 아마 이단이라고 몰려가지고 너 아마 화형당할 거야. 아마 종교 재판에 넘어져가지고 너 아마 화형당할 거야. 신 모독했다고. 그래서 그 신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과 생각이 지우처럼 신도 자, 전 인간처럼 실수할 이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무슨 거고, 그게 아니라 신은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뭐 토론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과 지우가 말하는 그리스 로마의 신은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저는 죽었습니다. 지우 뭐라고? 아, 아까 전에 음. 실은 잘못할 수도 있다. 그래갖고 중세시대여서 전 이번에 죽었습니다. 라고 말. 네가 중세 시대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라면 너 정말 죽을 수도 있어. 신도 실수한다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지구가 죽었습니다. 돈다, 지구를 지구가 태양을 돈다 막 이렇게 했다가 그 과학자들 잡혀갖고 화형당하고 막 그랬잖아. 심지어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물며 신이 완전한 신인데 네가 신 보고 신도 틀려 막 이러면은 그 중세 그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겠지. 자, 별똥별이라는 시 보겠습니다. 67쪽. 자, 이 별똥별이라는 시 갖고 이제 뭐 우리가 재윤이는 상상하기 뭐 이런 것들을 해보았었는데, 자, 이 시에서는 그냥 별똥별이야. 그러면 여기서 단추 하나는 뭘 뜻해? 별똥별. 별똥별을 여기서는
단추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반짝 단추 하나일까? 반짝은 왜 들어갔어? 별은 하나가 별이 떨어지고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보통 그러니까 단추 하나가 백동별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단추 하나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가 떨어졌는데 왜 반짝이냐고, 반짝. 별이 반짝이니까. 왜 별이 반짝이 반짝여서 그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별빛을 반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재밌는 점은 뭐야? 이 시의 시인의 아이디어는 그 단추가 떨어진 그거를 그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를 단추에 떼가지고 하느님이랑 누가 싸우는 그런 이야기로 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를 마치 단추가 떨어진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단추가 떨어지는 거는 사람들이 멱살잡이하고 싸우다 보면 이게 단추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도 분명히 뭐가 벌어졌다? 싸움.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싸우냐. 이런 그 작가의 어떤 그런 상상력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결국 이 시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이 별똥별이라는 시를 통해서 음, 시인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그 문장이 있는데 연이 있는데 어느 구절이에요? 말려주셔요 하느님 이 땅의 싸움도요. 그렇지. 말려주세요, 말려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싸움도요라고 해서 이 땅에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어떤 그러한 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시가 요즘 특별히 더 그 의미가 있겠지. 왜? 아니 저 화장실이 너무 지훈은 빨리 갔다 오고. 이 시가 왜 특별히 요즘에 더 의미가 있을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싸워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싸워서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계속 지금 뭐 미사일 쏘고 뭐 서로 힘자랑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위기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평화를 바라는 이 시가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106쪽 나무만 저 혼자 모를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인데 자, 이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뭘까? 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어느 구절 같아? 106쪽에 나무만 저 혼자 모를 겁니다. 나무가 모르는 게 뭐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음, 땅속에 묻은 줄을 모른다.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나무의 발을 땅속에 묶은 줄을 나무만 저 혼자 모를 겁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그 나무에게 나무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시인은 음, 나무에게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러니 너는 어, 불쌍하다는 거야? 아니면 고마운 줄 알라는 거야? 아니면 뭐라는 거야, 지금? 어떤 태도로 음, 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응? 어떤 태도일까? 시인은 나무에게. 불쌍한 마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먼 바다를 가슴에 푸고 푸른 물살 젓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라는데, 그렇게 자기가 바라는 데가 있는데도 못 가는 나무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시다? 재윤이가 보기에는? 네, 지우가 보기에는 어때? 안타깝다. 안타깝다? 왜? 뭐가 안타까워? 그렇게 원하던 음, 것이 있는데 음, 근데 그거를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애들도 다 지금 바다 가서 잡시고 싶다 막 그러는데 근데 나는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같이 살아보자. 그러면서 가래 팍 꽂고 있는데 근데 가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 어쩔 수가 없네.
어쩔 수가 없이 못 가는구나. 이런 인생을 살구나, 얘는. 그러니까 안타깝다. 이런 시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지우가 막 어떤 빵을 막 먹으려고 막 그래. 응? 그런데 그 빵을 한사코 재윤이가 못 먹게 하는 거야. 지우는 막 그 빵을 막 먹겠다는 건데 재윤이가 막 말리는 거야. 어? 자, 그거 보면 지우는 재윤이가 어떨까? 나쁜 어, 괘씸하다. 괘씸하고 나쁘고 원망스럽겠지. 그런데 재윤이가 그렇게 말리는 거는 그 빵 안에 독이 들어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독이 든 빵을 뭐해? 먹지 못하게 하고 지우를 뭐 하기 위한, 살리기 위한 천리, 재윤이의 어떤 그런 마음을 지우는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우는 그런 걸 알려줘. 그런 걸 만약에 시로 썼어. 그러면 이 시인은 지우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 이 빵 못 먹어서 불쌍하달까? 그러면 사람들이 널 사랑해서 그런 거다. 사람들이 널 사랑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 뭐 한 줄 알아라? 고마운 줄 알아라. 고마운 줄 알아라. 라는 어떤 그런 뜻 아닐까? 아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뭐 하는데 엄마가 한사코 게임하지 말고 뭐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엄마가 그걸 못하게 해라고 했던데 나중에 보니까 게임 대신에 공부해서 내가 좋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나를 뭐 한 거였구나? 말린 거였구나. 그럼 그 엄마에 대해서 우리가 어, 게임을 하는 걸 말리다니 이 나쁜 엄마,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겠다니 이 나쁜 엄마, 이런 거야? 아니면 오히려 내 앞날을 잘 준비해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준 고마운 엄마가 되는 거야. 고마운 엄마. 자, 지금 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여기 106쪽에 여기 보면 먼 바다를 가슴에 품고 푸른 물살 덮고 싶을 때도 있을 거다. 그러나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나무의 발을 땅속에 묶은 줄을 나무만 저 혼자 모를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야?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있는 거는 나무를 뭐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무가 그 자리에 있는 거다. 그러면 그 나무에게 그러니 넌 얼마나 불쌍하냐 지금 이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고마운 줄 알아라. 어? 고마운 줄 알아라. 고마운 줄 알아라? 너가 그 먼 바다를 못 가고 막 그러는 거가 안타깝고 뭐 저기 하지만 불만이 가득 찼지만 하지만 너가 그렇게 된 것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거다. 라고 한다라면 그러니 그 떠나고 싶은 마음 이런 거를 네가 뭐 해라? 없어요. 참아라. 뭐 이런 거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음, 시에서는. 네. 여러분들이 이 시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면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나무의 발을 땅속에 묶었다. 묶어도 돼? 어떻게 생각해? 지우나 재윤이는, 예를 들면, 재윤이는 저기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해. 유학 가가지고 공부해서 뭘 많이 하고 싶어 해. 근데 지우가 재윤이를 너무 좋아해. 그래갖고 지우가 재훈이 그 여행 그 비행기 항공권 티켓을 찢어버리고 미국 대학에서 그 입학 허가하는 서류를 중간에 빼돌려갖고 태워버리고 그래갖고 재훈이는 결국 뭐 하는 거야? 한국에 남아있게 된 거야. 그러면 뭐 한국에 사는 재윤이는 내가 어? 그랬나? 때로는 저 미국에 가서 훌륭한 박사가 되고 내가 싶은 거다. 그랬나? 그러나 재윤이는 모른다. 재윤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재윤이 항공권을 티켓을 다 찢어버린 걸 재윤이만 모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꾼다면 재윤 입장에서 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좋아해갖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 항공권도 찢어버리고 대학 입학 그 허가증도 찢어버리고 야 나를 사랑해주니까 정말 고맙다 이럴까? 재윤아? 어떨 것 같아? 짜증날 것 같아. 화낼 짜증날 것 것 같아. 같아? 어? 야, 널 사랑해서 너를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제가 원하는 걸 못하고 어, 그냥 남게 됐으니까 좀 음, 화날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이 시에서도 과연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무의 발을 땅속에 묶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에서 과연 그거를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얘기지.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 시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에밀레종 51쪽이었나? 자, 에밀레종 이 시가 특별한 점은 뭘까? 에밀레종이라는 이 시가 특별한 점이 이 시로서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인의 어떤 그런 특별한 생각이 여기는 담겨져 있는데 지금 보고 있니? 51쪽? 네, 에밀레도 어? 이 시의 특별한 점은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 이 시가 시가 될 음, 수 있는 이유는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보아라. 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음, 그럼 그런 신라의 소리를 모아 만든 종의 소리를 깊게 들어보아라는. 그게 무슨 말이야? 음, 신, 음, 어? 어? 자, 재윤이가 그 경주 국립박물관에 가서 에밀레종 봤을 때, 종소리 그 녹음된 종소리 들었을 거 아니야? 네, 그 종소리 들었을 때 너는 종소리만 들린 거야? 아니면 신라의 소리가 들린 거야? 종소리요. 어, 우리는 보통 사람은 그냥 땡, 땡 하면 뭐만 들려? 종소리. 종소리만 들려. 그냥 종소리가 울리는구나. 종소리가 좋구나. 종소리가 그윽하구나. 이게 종소리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 시인은 그 종소리에서 뭘 생각한 거야? 신라의 소리. 신라의 소리. 뭐, 구체적으로. 음, 몰라. 지우야,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 속에 나와 있잖아. 무슨 소리라고. 지금 신라의 소리가 뭐냐고. 응? 신라의 소리가 뭐야? 신라의 무슨 소리가 들린다? 가만히 셀라이 들역을 달리던 바람 소리, 그렇지. 신라의 들녘을 달리던 바람 소리. 이야기는 또, 보이시, 또, 셀라 어린이들의 노랫소리. 신라 어린이들의 노랫소리, 잔잔이는 물소리, 어? 이런 소리가 뭐 하다는 거야?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왜 그렇게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가? 마치 뭐처럼? 음, 여기 51쪽 시에 보면 마치 뭐처럼? 마치 타임, 타임 캡슐이 뭔지 알아? 오늘 아래 온갖 것들을 넣어 타임 캡슐이 뭔지 알아 몰라? 그, 타임 캡슐 지우 알아? 타임캡슐 알아요. 뭐야? 설명해 줘 봐. 그거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되지? 자, 타임 캡슐은 지우하고 재윤이가 이번에 만나 2022년 내일 만나 11월 23일 날 만나가지고 지우하고 재윤이가 우리의 예를 들면 11살? 11살 우리들의 우정을 기억하자면서 지금 재윤이나 지우가 추억할 만한 소중하게 생각할 만한 물건들을 아니면 뭐 공책에 쓴 글씨나 뭐 편지나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모아서 상자에 넣어.
그 상자를 땅속 깊은 곳에 뭐해? 파묻어. 묻어요. 그리고 그걸 절대 파보지 않아. 그러고 나서 우리가 30년 후에 41살이 됐을 때, 아니면 뭐 40년 후에 51살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 와서 이걸 뭐 해보자? 다시 열어보자. 파보자. 그러면 40년 후에 11살 때 일을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추억? 추억하는 거잖아. 알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타임캡슐은 시간을 지나서 나중에 개봉하려고 뭐 해둔 거? 묻어둔 거, 저장? 저장해둔 거, 보관해둔 거. 이런 걸 타임캡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에밀레 종이 왜 타임캡슐이라고 그러는 거야? 음, 그 신라시대 뭐 추억 소리 같은 거를 묻어서 그 종이에 음, 올릴 때 그 소리가 울리는 거. 그렇지. 그 에밀레 종 안에 그 신라의 소리를 담아서 모아놓았다가 현대 그 종소리를 통해서 그 신라의 종소리를 다시 울리게 한다. 가능해? 불가능해? 응? 현실적으로 가능해? 불가능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네. 그런데 시인은 바로 그 에밀레 종, 수천 년이 지나서 그 신라 시대 때 만들어서 오랜 그 세월을 간직한 그 에밀레 종 소리에 바로 그러한 타임캡슐이라는 개념을 뭐해서 결합을 시켜서 그 종소리에는 단지 종을 쳐서 울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신라의 여러 소리를 담은 소리다라는 식으로 시인이 시적 상상력을 발휘한 거란 거지. 아, 근데 어, 내가 예상을 하나 해볼 건데, 음, 이거, 이 시를 만든 제작자가 어, 오타쿠라고 생각합시다. 뭐라고? 애니도쿠라, 오타쿠? 왜? 아니, 거의, 얘기들이 거의 다 이 시를 만든 거 다 거의 애니 이야기. 무조건, 거의. 왜? 어떤 점이? 애니도 있는데, 그것도 이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거 보고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지우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선생님이 지우의 분석이 맞구나라고 생각될 텐데 그냥 지우가 단지 거의 다 그런 거다 뭐 애니를 저기 한 거다라고만 얘기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으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우 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데 지우야 선생님이 무슨 애니메이션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 어떤 시가 이 에밀레 종이라는 시는 어떤 애니메이션과 연결되는 지금 거야? 에밀레 중에서 음, 자꾸 타임캡슐 막 그런 거 그래갖고 막 음, 나오는데 음. 애니도 이런 류에다가 막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를 해갖고 이 에밀레 종에 대한 그런 거에 그 애니를 봐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에밀레라는 시인 것 같아요.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시나 결국은 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연결되는 그런 지점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지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일단은 이거를 보기 전에 이, 이 제목이 내 옆에 앉아 이거를 봤을 때 만약에 나라면은 이 동시집이 어떤 이야기에 동시집이 들어간 줄 아는지 그거를 그거를 좀 알아보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바로 버스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얘기들이 거의 다 버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네? 지우 뭐? 네? 아니 진행하라고. 재윤 시킨 거야? 이제 지우야? 네? 너 얘기했고 그래서 계속 진행하라고. 이제 네. 재윤이 얘기하래. 네. 저는
얘 내 옆에 앉아라는 동시집을 봤을 때 처음엔 친구 사이나 학교에서의 생활을 좀 보여주는 그런 동시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친구 사이. 그럼 선배. 근데 저는 뭐 얘 내 옆에 앉아라는 시가 보통 동시 같은 경우에 그냥 시 한 편의 제목을 대표로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 책 전체의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재윤이처럼 어떻게 했더라? 아무튼 하느님이 잠시만요. 영화에서 그 하느님이 아, 많이 불러내는데 내 내가 그 지구에서 그 세 가지를 부른다면은 나는 뭐를 부를지 그거를 한번 정해보자 하는데, 아니, 저는 세 가지를 부른다면은 일단은 인간이랑 또 나무랑 물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다 뭐 몇백 년 그렇게 지나갔고 뭐 도시나 그런 것들을 발달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맞다. 먹을 게 없구나. 아, 있네? 근데 설탕이 먹으면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제목이 봄이니까 봄에 관련된 건 좀 뭐 불러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새싹들이나 뭐 벚꽃이나 뭐 이런 나오는 뭐 다른 뭐 계절에 아니, 나오는 영화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거나 후에, 아니, 지금 하느님이 뭔가를 불러내갖고 하는 영화의 그건데, 내가 영화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하느님이 돼서 지구에 뭐를 넣을 건가. 그럼 일단 저는 뭐 풀이나 뭐 이런 것들도 넣고 불 같은 것도 불러내고 물 같은 이런 걸 불러내가지고 자연 환경을 불러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배, 네, 저는 뭐 세 가지를 불러갖고 그것들이 뭐 될 수 있는 게 있나 싶은데, 살 수 있나 싶은데, 어쨌든 뭐 그 지구 처음에 뭐 수소인가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그게 이제 발달해가지고 뭐가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를 불러내야 되겠고, 뭐, 지금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고, 지구가 말하는 지구가 뭐, 바다도 없고, 땅도 없고, 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런 상태예요. 나무나 불러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땅만 있는 상태. 땅만 있는 상태. 그냥 환경 좋은 땅만 있는 상태. 그 그리고 땅에 미생물은 있나요? 미생물이요? 있을걸요? 아마도? 생각하기에? 그래서 어쨌든 질문 자체가 저는 이렇게 잘 별로 이렇게 성립되지 않는 거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뭐 거의 뭐 세상을 창조하는 수준에서 세 가지만 불러내는 것 같은데 그 세 가지만 불러낸다고 해서 과연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진하게 시켜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기원년 몇백억 년 근데 1년이라면, 1년이라면, 처음 시작했어요. 지구에서 삶이 처음 시작됐어요. 그럴 때, 만약에 하느님이 우리를 불러냈으니까, 그러니까 탄생이 된 거겠지.
지우 말대로 하면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산소도 없고 하면 어떻게 살아? 해도 없고 하면 어떻게 살아?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추가할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세 가지를 뭘 부를까? 네, 저는 지우하고 재윤이를 부르겠습니다. 니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라고. 응.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악당을 하나 불러서 지우하고 재윤이가 고생하라고 하겠습니다. 만족합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 둘이 악당 하나랑 맨손 싸움 해갖고 근데 주의하세요. 그 기억들 다 없애지고 악당 뭐 그런 거 아니고 친구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세 명이서 딱 부른 다음에 그래갖고 그렇게 할 거예요. 기억들 다 없애질 거예요. 자, 그냥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우 진행 다 했어? 아니면 더 할 거야? 아니요, 안 합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자, 이 시집은 보통 시집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시인이 자신이 쓴 시를 모아서 시집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시집은 한 명의 시인이 시집을 쓴 게 아니라 연필시 동인 동시집이라고 되어 있거든. 여기서 보면 연필시 동인 동시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인이 혹시 뭔지 알아? 아니? 동일한, 동인. 어? 동인, 그래서 동인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문학동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문학 하는 사람들의 모임. 동인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문학동인이라고 해서 여러 시인들 중에 특별히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서로 시집도 만들기도 하고, 뭐 모임도 갖기도 하고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동인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 동인은 연필시 동인이라고 해가지고 몇 명이 모인 거야? 9명. 9명의 시인들이 모였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준관, 하청호, 노원호, 박두순, 손동현, 권영상, 이창건, 정두리, 신영건. 그래서 이 9분의 시인들이 모여서 연필시 동인이라는 그 동인들의 그 모임 이름이 연필시야. 연필시 동인이라는 그런 모임을 가졌고 특별히 여기에는 초대신 12부에는 허명희라는 분은 원래 연필시 동인이 아닌데 초대해서 같이 이제 그분까지 해서 10편의 그 10분의 시인들의 작품들을 모아놓은 어떤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보겠습니다. 일부. 차례에서 일부. 차례에서 일부 보면 이분들이 이제 연필시 동인이다 보니까 다 뭐를 주제로 한 연필. 연필을 주제로 한 동시를 썼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8분, 8분이 그 연필시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럼 한 사람은 누가 안 쓴 거야? 연필시 동인 중에서? 박두순, 박두순 시인만 안 썼네, 보니까. 그치? 네. 박두순 시인의 연필에 관한 시가 없는데, 어쨌든, 돼 있고, 제2부에서는 이 시인들이 쓴 시 중에서 특별히 교과서에 실린,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실린 동시를 또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부에 있는 연필을 주제로 하는 시 8편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그 전에 연필하면 재윤이가 떠오르는 생각은 뭔지 지우가 떠오르는 생각은 뭔지 해서 연필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먼저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고 나서 그 다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이는 연필하면 글 쓰는 거. 글 쓰는 것
지우는 연필하면. 연필함? 연필하면 연필하면 뭐가 생각나냐고. 종이요. 돈? 종이. 종이. 종이? 종이가 어. 생각난다. 아, 그렇지. 연필하면은 종이에 쓰는 것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면 11쪽 보겠습니다. 이중간 시인은 연필을 하라 했더니 뭐가 떠오른 거야? 글을 문제를 못 풀어 쩔쩔매는다. 그 문제를 못 풀어 쩔쩔매는 나하고 연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어떻게 연결 지은 거야? 연필은 글로 써야 되는데 그 문제는 그 써서 푸는 건데 응, 그 연필을 연필 때문에 못 쓰니까 그래? 그래? 여기 보니까 아빠가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 쩔쩔매는 나한테 그러면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려주는 게 보통이잖아. 근데 오히려 뭘 줬다는 거야? 연필. 내가 쓰다 버린 연필 도막을 주었다는 거. 도막, 연필 도막. 자기가 쓰다가 버렸던 연필 도막을 주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일까? 왜 이 그 아빠는 연필 도막을 준 걸까? 그 어려운 문제는 그 연필이 다를 때 닿는 것처럼 열심히 많이 고민하고 풀어봐야 된다. 그럼 볼펜 주면 안 될까? 샤프펜 주면 안 될까? 그거는 다 있지 않고 또 바꿀 수 교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볼펜이나 샤프펜은 안 된다고? 재윤아? 어, 자, 그래서 이 연필 속에 내가 찾는 답이 있을지 누가 알겠니? 라는 분에서 왜 연필 속에 답이 있다는 거냐는 답이 있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재윤이가 말했던 그 부분이지. 문제는 자꾸 뭐 해봐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직접 풀어봐야 된다. 풀어봐야 된다는 거야. 풀어보다 보면 그러면 뭐 너 스스로 답을 뭐 할 거다? 알을 수 있어. 찾아낼 수 있을 거다. 발견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도막 연필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동안 자기가 많은 문제를 푼 거지. 그동안 자기의 노력을 뜻하는 거야. 자기의 예씀을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새 연필이 아니라 자기가 도막됐던 건 그동안 자기가 많은 문제를 풀었던 어떤 그런 과거의 경험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도망난 연필은 그냥 작은 연필, 몽당 연필이 아니라 그 아이의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거기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까 에밀레 종소리는 단지 종의 쇠를 부딪혀 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 신라의 어떤 그런 소리가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요 시에는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담겨 있는 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시, 하청호 시인의 내 연필은 어떤 아이디어예요? 음, 뭐 음, 아픈 뭐 생각이나 뭐 이런 거를 잊어버리고 뭐 연필이 빛나는 것처럼 좋은 생각을 많이 기억해라. 지우는 음, 어느 쪽 하는 거죠? 13쪽 내 연필이나 하청호 시인의 시에서 시인은 연필 관련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73쪽? 하청호 시인의 내 연필 13쪽.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야? 13쪽에서 보면 생각? 생각, 어떤 생각? 빛나는 생각? 빛나는 생각이야? 빛나는 생각이 새로운 반복돼? 생각.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생각. 그래서 연필은 새로운 생각을 좋아하지.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만나면 연필은 시나 종이 옮기고 그러면 새로운 생각이 담긴 연필은 반짝반짝 빛이 나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시는 연필에 관해서 시를 쓰지만 사실은 연필에 관한 시가 아니라 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생각이 중요하다.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 그리고 그 새로운 생각을 연필로 옮길 때 신이 난다. 라는 시인의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의 연필은 음,
음, 14조 A씨는 음, 음, 큰 생각들은 잘 생각해내는데 음, 숨겨진 작은 생각들은 잘 찾아내지 못하고 아직도 음. 못 찾아내고 있다. 그런 뜻이다. 지우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우 네 똑같이, 말로 얘기해 보라고. 아, 큰 생각들은 잘, 잘 캐치하지 못하는데, 그, 좁쌀만한 생각들은 이제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자, 몽다기가 된 지금도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은 그 연필을 보면서 그 작은 그 몽당 연필이 지금 쓰여지는 걸 보고서 이 시인은 그 몽당 연필이 아직도 그 애가 뭔가 쓸 얘기 할 얘기가 있다. 어? 그래서 그 뭐야 어떻게 보면 하얀 종이에 새 한 마리 글쓴다 해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뭐 글을 쓰라고 그랬어. 재윤이하고 지우한테 자 무슨 뭐에 대해 글을 쓰세요라고 했어. 그랬더니 재윤이하고 지우가 그냥 막 공책에다가 막 새 그리고 막 이런 거는 잘해. 그런데 또 계속 그 목명표를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작 써야 할 이야기는 잘 생각이 안 나서 낙서나 뭐 이런 새 그리고 막 이런 거는 금방금방 하는데 재밌게 낙서는 하는데 정작 써야 될 얘기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끙끙거리는 모습을 표현한 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좁쌀만한 생각들, 그 작은 생각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는지라는 거죠. 작은 생각이라서 찾아내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글로 쓰려면 자기가 뭘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떠올려 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15쪽 연필이 신할 때는 연필의 엄마는 나무고 숲은 고양이다. 왜 나무가 엄마고 숲이 고양이야? 나무가, 나무로 그 연필을 만들니까 음, 아니, 나무가 없으면 연필이 없고, 그렇게 되니까 연필의 모양은 나무인 것 같은, 그렇지. 엄마는 그 나무인 연필이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숲이 고양이다라고 이렇게 작가가 연결져서 생각하는 시가 재밌는 점입니다. 16쪽 먼지 묻은 연필은 음, 나는 연필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는데 음, 연필은 계속 나를 생각하면서 나의 글씨체를 생각하면서 내가 글씨를 쓸 때 그 글씨체를 생각하면서 글씨를 써지는 그런. 그래서 그 나는 잊고 있었지만 연필은 나를 잊고 있지 음,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뭐 사실은 연필이 나를 잊지 않고 있는 게 아닌 건데 시인이 그렇게 재밌게 쓴 거지. 마치 그거는 나중에 지우가 재윤이랑 지금은 잘 지내는데 이제 지우하고 재윤이가 이제 고등학교나 뭐 이런 거다 따로 가서 한참 후에 이제 지우는 재윤이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재윤이를 만나는데 재윤이가 지우야 난 너가 앞으로도 잘 살길 난 널 위해서 기도했어 막 이런 거 하는 걸 보고서 지우가 깜짝 놀라서 재훈아 미안해 난 사실 그동안 널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네가 날 위해 계속 기도해주고 있었다니 정말 고마워 이러면서 이제 어?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미안한 어떤 그런 마음일 수도 있는 거지. 자 아니, 저 같으면은 진짜 그걸 안 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누구시죠? 누구시죠? 헐 이런 생각이 나올 누구시오 수도 누구시오 있을 것 그런다고? 같아요. 아 아마도, 아마도.
그래도 내가 기억은 잘해갖고. 자, 이렇게 똑같은 연필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갖고도 시인마다 제각각 뭐하게 다르게 다르게.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집 안에는 지금 우리가 그 시집들 중에 사실은 이렇게 몇 편의 어떤 그런 시들만 봤었는데 아까 지우가 시인들이 그 애니메이션과 같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어떤 그 상상력, 새로운 생각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있는 그대로만 보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기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맛있는 과학 41권 스포츠 책인데 거기 안에 보면 야구 이야기, 농구 이야기, 뭐 달리기, 수영 등 여러 스포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스포츠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과학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과학 41권 스포츠 책 가지고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주 다음 주에는 기침도 사라지길 바라. 네, 잘 아마도 지내고 안 사라질 것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같아요.